바다를 끼고 시원하게 달리는 동해남부선행 열차. 부산에서 포항을 잇는 이 노선은 아름다운 동해안의 경치를 볼 수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기차 타면 동해선이니까 바다도 보이고 뭐 경치도 좋고 그래서 이제 막 버스 타도 가는데 막 이게 편리하니까 주로 기차를 많이 타요. 매일 타다시피 하는데 70여 년을 달려온 동해남부선 열차는 추억도 함께 싣고 달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 동해남부선 열차. 하지만 과거를 거슬러 그 출발역에는 조선이 아닌 일본이 있었습니다. 1935년에 개통된 동해남부선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대부분의 철도들처럼 전쟁 수행과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제의 수탈 열차였습니다. 동해남부선의 노선 중 하나인 좌천역. 1935년 처음으로 문을 연 이후 크게 변화된 곳은 없는데 역사 곳곳에서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지어진 역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이곳에 역을 건설한 일본이 눈독을 들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광산 마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 밑에 마을에 사진들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요게 항도는 이제 마지막 내려오는 항도고 위에 들어가는 항도는 막았어요. 흔적은 남아있지만 많이 떨어가는 2m. 그 다음에 얼마 마을 뒷산에 있다는 광산. 35년을 광산에서 일했던 주민들에겐 당시 일은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 항도 맨 밑에거든요. 그럼 제일 위에 항도는 요 위에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간 게 여기 철이 깔려가 있었다. 여기 철길 아래 내로 그러니까 곡물 실어 나르는 철길이 철길이 나중에 있어요. 여기 실어가 날라가 아까 그 밑에 그 올라온 그 생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식구가 거기서 부어면 거기서 부어가 철로가 있었다던 길 끝에 당시의 광산 입구가 보입니다. 1930년 일본 기업 스미모토 주식회사에 의해 처음 개발된 이곳은 광복되던 해까지 일광광산이라 불리며 엄청난 구리 수탈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다가 보면은 한 150 정도 들어가 가지고 양 사방을 이제 가지가 깨졌는데 여기 저 위에 다름산 밑 가까이 들어갔고요. 일부는 여기서 또 가서 지하로 내려간 게 저 임랑 앞바다 정도 들어.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에서 구리를 캐내는 일은 조선인의 몫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던 일본은 무기 제조를 위한 광물이 필요했고 구리가 많이 매장돼 있던 일광광산은 노다지나 다름없었죠. 당시 기록을 보면 일광광산 면적이 99만 평으로 축구장 45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하네요. 구리 광산으로 채광이 될 때는 아마 조선에서 가장 많은 구리 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헌에 의하면 뭐 최대의 구리 광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45년도 이후에 나왔던 자료에 보면 5개 광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광광산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일제 시기의 기준으로 해서 아마 가장 많은 구리가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일감을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맞다니까 얘. 다 그래 얘기한다 아닙니까? 그래 궁금하면 아이가 물어보든가 얘. 저기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 뭔가 진짜로 여기 강산에서 일하면은 징용 안 가도 되는 거지야? 그 속고만 살았나? 왜 조선인들은 일본인의 말을 믿지를 않나? 징용은 물론이고 집도 주고 밥도 주고 돈까지 준다니까. 아이고 참말입니까? 그러면 요 사람들은 다 징용 안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럼 군대 안 가겠네. 야 조용. 아직 내 말이나 다 안 끝났다. 이렇게 모인 건 좋은데 그렇다고 아무나 막 뽑을 순 없지. 응? 힘든 광산 일인 줄 알면서도 징용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일광 광산으로 모여든 조선 노동자들. 불합격. 예? 저 일 잘합니다. 시켜주이소. 아이고 좀 조용히 예. 해.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가혹한 노동력 착취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3가구에 불과했던 마을은 광산 개발 이후 100여 가구 넘게 늘어났습니다. 모이던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간이 주택들, 그 일본식 집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인 간부들은 독채에, 조선인 노동자들은 한 건물에 5가구가 나뉘어 살다 보니 특이한 집들이 지어진 거죠. 광산 마을에만 있는 건물도 있답니다. 광부들이 일을 마치고 내려오면은 자 광부 그 문지하고 있는 걸 이제 씻을 때는 여기가 조그마한 소 목욕탕이 있었어요. 있어가 목욕을 하고. 마을 경로당엔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키가 언제 크니까네 고란에 도구를 쥐고 나와야 되거든. 쥐고 나왔는데 다 이렇게 꼬꾸라 이 무거운 거 쥐고 나와. 뭐 허리를 못 쓰대 내주 나가니까요. 역바지로. 배급 시대라 외놈들은. 그렇지. 그래가 콩누를 있는 거 주고 옥수수 또 보리쌀 살을 이제 가족 분단해가지고 가족 이제 맺히면 맺히 이래가 이제 주는 건 내가 배우소까지 내가 요 위에 배우소라 하는 그 장소가 아직 남아 있다 요 위에 사무실 앞에 있는데 그거 내가 쫓겼는데 한 8살 10살이 무이가 따로 올라가 구경까지 했 내가 했다 카이. 징용을 피해 살고자 찾았던 광산마을.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수탈의 아픈 상처는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수탈의 이정표가 되었던 동해남부선. 대한민국 철도의 역사가 모인 철도박물관에서 당시 수탈을 위한 일본의 철도 계획과 일제강점기 동해남부선을 달렸던 초창기 열차를 찾았습니다. 이 저쪽이 협계선이고 여기는 이제 현재 똑같은 이제 관계선입니다. 이게 상당히 넓거든요. 지금은 좀 넓은데 그 당시 이제 그쪽에 움직였던 그 협계 철도는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 거리가 이 정도로 아주 좁습니다. 이 정도로 좁아가지고 이제 차체도 적고, 속도도 낮고, 수송량도 적고, 이제 그런 철도죠. 노선 폭이 넓을수록 그 위를 달리는 기차의 크기는 커지고 실을 수 있는 무게와 양도 늘어납니다. 일본은 동해남부선 철도를 좁은 협계에서 넓은 광계로 바꿨는데
이것은 조선의 물자를 더 빨리 더 많이 수탈하겠다는 뜻이었죠. 조선 총독부 철도연보 동해선 편을 보면 동해남부선 인근의 토지 면적과 연선 마을의 농작물 현황까지 상세히 조사했는데 이를 통해 일본은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동해남부선을 부산진에서 포항까지 이르는 수탈 열차로 완성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큰 꿈이 대륙 진출입니다. 섬나라기 때문에 제일 큰 꿈이 대륙 진출해가지고 부산으로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베이징까지 직통 열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그 특산품 이것을 그 반출해 가기 위한 그런 게 수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포항에서 출발해 경주, 울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는 동해남부선. 지금도 기차 인근 지역에 수많은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죠. 이 노선의 중간 지점엔 남녘의 곡창지대 남창역이 있습니다. 남창역사는 1935년도 12월 16일 날 개통 이래 한 70년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남부 5계면의 이 곡창지대라서 살 생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남구 5계면 살을 남창역에서 싣고 부산항으로 가서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많이 반출된 거죠. 평야가 많아 예로부터 쌀농사로 유명했던 남창. 조선시대에는 임금님께 진상했을 만큼 맛도 좋으니 일본인들이 욕심을 낸 것도 당연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곡물로 거두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제로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뺏기지 않으려는 조선인에게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철도 연보에는 당시 각 철도의 화물 수송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동해남부선의 출발역이자 종착역인 부산진역으로 수송한 화물 중 1위는 다연 쌀이었죠. 당시 일본은 전쟁과 산업화로 인해 농촌이 몰락하고 쌀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죠. 일본은 조선을 자신들의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들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개통과 동시에 수탈의 중심 수단으로 이용됐던 철도. 조선인은 노동자로 일본인은 감독관으로 맞서고서 일제에 착취는 철도 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노동에 비해 일당은 터무니없이 작았기에 철도 공사장에선 임금 문제로 일본과 조선인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이 열악하고 위험해 끔찍한 안전사고가 빈번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탓에 철도 공사장에선
감독관의 눈을 피해 도망치는 조선인들이 많았습니다. 총에 맞아 죽어간 조선 노동자들. 이런 일들은 동해남부선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철도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하는군요. 동해남부선의 큰 특징은 철도가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것이죠. 송정역에서 일광 원래역까지 부산의 황금어장인 기장 인근은 해산물이 풍부해 일본의 집중 수탈 지역이었습니다. 조류가 강한 기장 앞바다의 미역은 쫄깃하고 단맛이 강해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수확해오는 미역만 수탈해 가던 일본인들은 도를 넘어 이제 미역 어장까지 넘보게 됩니다. 조선인들이 어장을 순순히 내놓지 않자 일본인들은 깡패를 동원해 무력으로 빼앗기까지 하는데, 끝내 미역 어장 19곳은 경매라는 허울로 당시 부영이라는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해방 이후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온 기장 미역. 그러나 최상품은 여전히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하니 씁쓸합니다. 일제 강점기 침략과 저항, 수탈과 개발의 기억을 간직해온 동해남부선. 과거를 싣고 현재를 달리는 동해남부선 기차야말로 근현대사를 비추는 창이 아니겠습니까?